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재밌는 책 한 권을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소장한 책 중에 김대문의 화랑색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현재 한국 역사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불리우는 신라의 화랑, 조직에 관련된 책입니다. 자, 이 김대문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화랑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이라든가 신라에 대한 내용을 남기고자, 기록에 남기고자 이 책을 쓴 거고요. 자, 이 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왕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책을 그대로 베껴서 온 책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자, 예전에 이제 박창화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한자를 워낙 잘하시고 그다음에 역사에 능통하셔서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 1930년대부터 일제 폐망 1년 전까지 일본 왕립도서관, 국내성의 왕립도서관에서 조선인으로서 옛날 조선에서 다 압수해가고 훔쳐간 책들이 있죠. 거기에 많이 있는데 그 책들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사무관으로서 10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이에요. 10년 가까이 근무하시다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조선에서 뺏어간 옛날의 고대 역사서부터 엄청난 책들을 보시고 이거는 정말 내가 훔쳐와야겠다, 베껴야겠다 해서 베껴오신 책이 바로 화랑색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고구려에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있으세요. 그래서 이 화랑색이는 필사본이라고 하죠. 그대로 이제 박찬하 선생님께서 베껴오신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언제 이 한국에서 발표가 되었냐면 약 1900한, 그러니까 올림픽 때 정도, 올림픽 1989년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박찬하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아직까지는 화랑새기가 군부 독재 시대 때는 발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9년도에 이제 살짝 발표가 되면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알던 화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 근친혼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한번 구성을 한번 보시면 이 책에서는 이제 절반 가까이는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이제 뒤쪽에는 원문이 실려 있습니다. 항상 원문이 있는 책들을 제가 이제 구매를 해서 비교를 해보는 편인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런 화랑이라는 조직은 첫 번째 이제 화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랑두라는 계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랑도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랑의 우두머리는 풍월주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조금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국방부 장관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풍월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풍월주가 1대 풍월주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이제 32대까지 나오고요. 이 32대 풍월주에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이 32대 풍월주까지 가면서 여기에는 이제 김유신도 풍월주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춘추, 신라의 무열왕이죠. 예, 김춘추도 풍월주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저자 김대문의 아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김대문의 아빠도 풍월주였기 때문에 여기 있죠. 28대주 아버지가 풍월주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랑도가 없어졌다. 네, 화랑이 이제 폐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약 한 400명의 인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랑의 관직이나 관등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라의 월성, 그러니까 경주 월성의 어떤 이제 그 구지로 연결된다. 이런 내용들이 또 최초로 공개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또 향가가 나옵니다. 향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굉장히 당시에 어떤 그 수준 높은 글들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향가들이 나오죠. 향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여기 있네요. 신라 이제 20대 때 신라의 혼두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김씨, 박씨, 그 다음에 석씨죠. 같은 성씨끼리 혼인을 한다. 예,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쪽에 이제 22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2대 이제 풍월주 화랑의 우두머리가 자기 누나랑 이제 같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 그래서 저는 누나를 사랑하지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 중국의 예로서는 근친혼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풍습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 세상에 알려졌을 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혈통을 지키기 위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박창화 선생님이 일본 왕실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면 10년 넘게 근무하시면서 이거는 내가 좀 가져와야겠다. 이런 책들, 그 다음에 또 베껴야겠다 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일본에게 뭐 일제시대 때 10만 권이 넘게 사서가 불태워지고 그 다음에 일본이 다 훔쳐가고 이런 것들을 일본 패망 1944년도에 이 조선반도로 넘어오면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챙겨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 뭐 이거를 이제 정통 사서라고 부르진 못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훔쳐왔고 그 다음에 베껴오셔서 정통 사서라고 불리지는 못하나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없는 내용들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창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제가 이 박창화 선생님의 책들 또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화랑세기는 이러한 책들이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 화랑세기를 모태로 해서 드라마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드라마도 한번 나왔고, 이 신라시대 화랑의 그 32대 화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 책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김대문이라는 분이 이제 아버지를 그쵸? 아버지의 어떤 자신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을 위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근데 위서라고 하기는요, 이 관직명, 그다음에 뭐 관등명, 그다음에 각종 인물들이 너무나 그 역사책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창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아니에요. 이 책은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도움이 돼서 역사에 반영돼서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랑색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고요.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